안녕하세요. ESG인증원 고민수 대표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ISO 4500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준비 실무입니다. 인증을 단순히 서류 작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조직의 안전보건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안전보건 방침부터 경영검토까지 심사관의 눈높이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업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인증을 위한 문서 작성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 목표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방침과 목표를 운영과 연결하고 위험성 평가와 법규 평가를 실제 심사 증거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종 산출물로 인증 준비 체크리스트와 각종 평가표들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인증을 준비하다 보면 이 서류가 정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 오늘 교육이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드릴 것입니다. 인증 심사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현황 진단부터 인증 심사까지 크게 6단계로 진행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준비의 핵심은 절차서와 기록의 연결성입니다. 심사관은 서류를 보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현장 작업자가 본인의 작업 방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바로 부적합 판정이 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작업 표준이 실제 작업자가 하는 방식과 100% 일치하나요? 이 일치성을 확보하는 게 바로 준비의 시작입니다. ISO 45001은 PDCA 사이클을 따릅니다. 4장부터 10장까지의 구조를 보면 46장은 플랜, 78장은 두, 9장은 책, 10장은 액트로 나뉩니다. 모든 조항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조항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기록은 무엇인지 이 2가지만 매칭하면 됩니다. 표에 정리된 것처럼 각 영역별로 준비 포인트를 나누어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준비 전 우리 사업장의 상태를 진단하는 갭 분석이 필요합니다. 문서, 기록, 현장, 법규, 성과, 일정 등 6가지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야 하죠. 예를 들어 기록 갭이 있다면 위험성 평가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는지, 현장 갭이 있다면 관리자가 말하는 작업 방식과 실제 작업자의 방식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건 좀 불안한데? 하고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조직의 첫 번째 보완 과제입니다. 안전보건 방침은 단순한 벽보가 아닙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담긴 조직 운영의 핵심 기준이죠. 방침을 수립할 때 꼭 들어가야 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법규 준수, 부상 및 건강장애 예방,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 같은 내용들인데요. 중요한 건 이 방침이 전 사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게시된 문구만 있고 정작 사원들이 내용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 때 이 방침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고 반영하시나요? 다음은 리더십과 역할 분담입니다. ISO 45001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매우 강조합니다. 심사관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관리 감독자님, 본인의 안전보건 역할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때 우물쭈물하면 바로 감점이죠. 조직도와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책임이 실제 현장에서도 그 권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근로자 참여는 인증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작업자니까요. 회의록이나 위험신고 처리 대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참여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근로자가 의견을 냈는데 반응이 없거나 불이익이 걱정되어 말을 못한다면 시스템은 죽은 것입니다. 참여 건수를 KPI로 관리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는 인증 심사의 꽃입니다. 6단계 절차를 보시죠. 작업을 분류하고 위험 요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과정이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평가표만 만들고 끝내는데
심사관은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개선 전후 사진이나 작업 표준의 변경 기록이 없다면 심사 통과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는 평가 이후에 설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위험성 평가 기록 준비 시 주의할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대책만 있고 완료 확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비가 바뀌었는데 평가표는 예전 그대로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대책을 세웠으면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고 실제로 완료된 후에 잔여 위험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추적성이 핵심입니다. 평가 마이너스 대책 마이너스 확인 마이너스 표준 반영이라는 이 흐름이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규 평가 역시 중요합니다. 법규 등록부를 만들 때는 단순히 리스트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정에 적용되는 법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이 없는데 크레인 관련 법규를 등록할 필요는 없겠죠. 최신 법령 반영도 중요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 회사의 절차서나 점검표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또한 부적합입니다. 법규 변경 시마다 내부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구조를 짜야 합니다. 법규 준수 평가는 법을 안다가 아니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활동입니다.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대응하는 검사 필증이나 측정 결과 같은 증거를 매칭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분 준수나 미준수 항목이 나왔을 때입니다. 심사관은 미준수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개선하려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개선 계획과 예산, 완료 기한이 명확히 담긴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표는 법규별 핵심 증빙 자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 검사, 보건, 화학물질, 도급관리 등 영역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 다릅니다.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 MSDS 비치는 기본이고 그에 맞는 보호구 지급과 교육 기록이 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에 비치된 법정 검사 필증들의 유효기간 모두 체크해 보셨나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점검표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목표와 추진 계획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안전하자가 아니라 중대재해 영건, 교육 이수율 100%처럼 측정 가능해야죠. 이 목표는 방침과 위험성 평가 결과에 기초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에서 도출된 고위험 요인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되어야 논리적입니다. 추진 계획을 세웠다면 실적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자원을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과정 자체가 경영검토의 입력 데이터가 됩니다. 운영관리는 위험성 평가 결과가 현장에 녹아드는 단계입니다. 표준작업서에 금지 행동이나 보호구 착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화기 작업이나 밀폐 공간 작업 같은 고위험 작업은 허가제 PTW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변경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람이나 설비가 바뀌었을 때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하는지 확인하세요. 심사관은 현장에서 작업자를 불러 이 작업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작업자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대응은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며 준비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안전판입니다. 시나리오를 만들 때도 우리 회사의 업종과 현장 특성에 맞는 사고 유형을 선정하세요. 화재나 감전 등 일반적인 것 외에도 우리 사업장만의 고위험 상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훈련은 연 1회 이상 필수인데 훈련 후에 참여했다는 사진만 남기지 마시고 훈련 중 부족했던 점을 찾아내어 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을 꼭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지원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계획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식입니다. 작업자가 위험 신고 절차나 작업 중지권을 알고 있는지, 실제 비상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지입니다. 면담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지점이 바로 이 인식 부족입니다. 오늘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작업자 한 분께 우리 사업장의 핵심 위험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문서화된 정보는 시스템의 증거입니다. 매뉴얼, 절차서, 기록들을 최신본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죠. 구버전 문서가 현장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심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승인일자와 보존기간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기록은 펜으로 작성된 수기 기록일 수도 있고 디지털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수정 기록이 남아야 하고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 기준이 없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성과평가는 안전보건활동의 성적표입니다. 재해 건수 같은 결과 지표뿐만 아니라 위험성 평가 개선율 같은 과정 지표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은 그냥 수치로 두지 말고 원인을 분석하세요. 왜 교육 이수율이 떨어졌는지, 왜 점검 조치가 늦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개선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경영검토의 핵심 입력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KPI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내부 심사는 인증 심사를 앞두고 치르는 모의고사입니다. 심사원은 심사받는 부서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람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ISO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만들고 심사할 때는 서류상 적합을 넘어서 현장 확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 설비 상태는 어떤지, 작업자는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이를 기록으로 남겨 수정하는 것이 진짜 내부 심사입니다.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관리 미흡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지입니다.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증거가 없어서 부적합인지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6.1. 이 요구사항에 따른 재평가 기록이 3월 도입 설비에서 확인되지 않음처럼 써야 합니다. 이 부적합에 대해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정조치 대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인증심사관도 여러분의 관리 능력을 신뢰합니다. 경영검토는 최고 경영자가 시스템의 효과성을 최종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회의록에 서명만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난 기간 동안의 성과, 위험성 평가 결과, 내부 심사 결과 등 모든 데이터를 보고받고 경영진이 자원 배정이나 목표 수정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경영검토가 형식적인 서명으로 끝난다면 심사관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회의록에는 반드시 결정사항과 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적합과 사고 발생 시의 시정조치 관리입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작업 중지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대책으로 교육 실시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기본이고 시스템적으로 설비나 공정,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대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효과성 검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책을 실행한 후 다시 사고가 나지 않거나 위험도가 낮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인증심사를 앞둔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이 여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방침부터 내부심사, 경영검토까지 각 영역별로 질문을 던져보고 적합인지 보완인지 체크해보세요. 보완으로 체크된 부분은 인증심사 전까지 반드시 조치 완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를 지금 바로 가져가셔서 팀원들과 함께 딱 1시간만 시간을 내서 점검해보세요. 아마 많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교육의 요약입니다. ISO 45001은 결국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증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방침에서 시작해 위험성 평가, 법규 준수, 내부 심사, 경영 검토가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 기록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인증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지금 Q&A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